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아예 징계 내용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데 아무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개월수까지 특정되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선수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저도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이제 운동부 학생들이 저희 법인에 상담하러 왔을 때 왠지 그 사건은 마음이 좀 더 쓰이는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좀 매일 훈련을 반복하고, 또 이제 부모님도 상당히 많은 헌신을 해주셨는데, 지금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학생을 위해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제가 그 간절함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이라면 잘 알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운동부 학생들은 단순히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사과라든지 분리 접촉 금지나 이런 징계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협회로부터 출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운동선수라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협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무엇을 하는 데냐면 바로 협회 소속 선수들한테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선수들이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 어떤 비위행위를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에는 견책도 있고 출전 정지도 있고 제명도 있고 자격 정지, 이렇게 크 4개가 있는데, 근데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아예 징계 내용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전 정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출전 정지를 하는 개월수까지 특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호부터 3호 조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출전 정지가 3개월이 내려지게 되고요. 4호부터 7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8호, 9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 처분만 받는다 하더라도 견책, 그러니까 견책이 뭐냐면은 구두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구두로 경고를 하고 바로 끝나는 건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로 1호 처분, 아주 가장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출전 정지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건데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전 정지 3개월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 달에 꿈나무 대표라든지 청소년 대표라든지 또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출전해야 되는 대회가 있는데, 그 3개월의 범위 내에 출전 정지 내에 있는 그런 대회가 열리게 됐을 때는 그 대회를 출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쌓았던 선수 커리어가 모두 무너지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운동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학교폭력에 성립되지 않게끔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체육회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시면은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심의위원들도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운동선수 출신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거기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교원, 그리고 학부모 위원들이 계시지 운동선수 출신의 위원들이 이게 의무적으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운동선수 출신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 보유에 규율이라는 게 있고 관례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은, 운동부 특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될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운동부 주장이 이제 후배들이 운동을 마칠 때마다 후배들한테 도구 정리를 지시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망을 날르고 저기 있는 볼을 주워다가 도구 창고에 넣고 이런 거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시된 내용을 가지고 후배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서 그 주장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 처리했던 사례인데요. 일반 학생들의 경우라면은 내가 상급 학년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심부름,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보는 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운동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매일같이 훈련할 때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고 도구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운동했던 그 운동장을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것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장이라는 지위에 앞서가지고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장이라는 지위를 앞세워서 나한테 부당한 심부름과 강요행위를 하였고 그게 매일같이 훈련이 끝날 때마다 지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이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피해 학생들은 누구나 과장하고 조금은 부풀려서 조금은 허위의 내용을 가미해서 신고하기 마련이거든요. 심의위원들이 들었을 때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배한테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운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할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장이라는 지위가 반드시 내가 무슨 어떤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지위인 게 아니라 도구 정리도 지시하고 또 선수들을 다 같이 통솔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그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수록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서 저희 법인에서도 그 원래 운동부에서 어떤 관례를 통해서 이제 그 도구 정리를 하고 있는지 또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주장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했었는지 그리고 그 후배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도구 정리도 하고 도구 정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들을 좀 저희가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그 학생들 운동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할 것 같지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고 피신고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운동선수를 해봤던 이제 저희 법인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면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좀 설명하고 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노력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안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 법인에 한 번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